안녕하십니까. 양산세관 하장균 관세행정관입니다. 최근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혁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필요한 신소재를 제공하는 화학산업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이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오면서 이에 대한 현대인의 의존도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유해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동영상에서는 화학물질,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인간은 최대 200종의 화학물질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화학물질을 우리는 수입을 통해 상당 부분 공급받고 있습니다. 원자재로 분류되는 화공품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90억 불이던 것이 2019년 470억 불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전문성 부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으나 해마다 5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재로 인한 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장구 미착용과 같은 작업자 부주의, 품질기준 불합격 부품 사용으로 인한 시설관리 문제, 적재불량으로 인한 운송사고가 그것입니다. 국내외의 구체적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구미의 한 사업장에서는 불화수소를 저장 탱크로 이송하는 작업 중에 작업 순서를 임의 변경하는 업무 부주의로 인해 불화수소 약 8톤이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농경지 212헥타르가 오염되는 등 약 550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중국 텐진항에서는 화재 진압 중 원인 이상의 폭발 사고로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컨테이너 야적장에 보관된 화학물질의 성질을 모르고 살수 작업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뿌린 물과 탄화칼슘이 반응하여 폭발한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시아나나트륨이 물과 반응하여 냉독성의 시아나수소를 발생시킴으로써 인명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와 같이 화학사고는 발생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입니다. 화학물질이란 인위적으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의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하며 수입 통관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유해화학물질인 바 유독, 제한, 금지 물질이 있습니다.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을 가진 화학물질이며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에서 유해성이 커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이고 금지물질이란 유해성이 커서 모든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유해 화학 물질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해 알아보면 유해성이란 유해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며 위해성이란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시간으로 유해성 곱하기 노출량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표로 보시는 13가지 경우에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화관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수입 신고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물질별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업종별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환경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모든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세창고 운영인과 보세운송업체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관 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확인 과정에서 세관 담당자가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해당 수입된 화학제품에 어떤 화학성분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하는 기본 서류에는 카스 번호가 기재된 성분분석표, 성분명세서, LOC,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발급하는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가 있고 참고용으로 MSDS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여 발급받는 서류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성분명세서,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또는 LOC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화학물질 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중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째, MSDS로 통칭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비밀을 이유로 일부 성분 및 함유량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낮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LOC로 통용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나 별도의 성분분석표를 추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LOC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LOC에 포함되는 내용은 화평법상의 등록 대상 기존 물질, 신규 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 대비 물질이 포함된 경우 구성성분 및 함량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분 명세서 등의 자료를 보고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성분 명세서 등 화학물질 정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을 입력하신 후 클릭을 합니다.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의 첫 화면에서 물질 검색이 바로 가능합니다. 검색란에 화학물질명이나 카스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글리시딜 이소시아누레이트란 화학물질에 대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MSDS 자료상 동물질이 98% 이상 포함되어 있고 카스 번호는 2451-62-9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여 열겠습니다. 첫 화면 검색창에서 물질명이나 카스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카스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보 보기를 클릭하시면 단일 물질이나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 98% 이상 포함된 이 물질은 유독물질에 해당하므로 화면에 보이시는 유독물질 수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국내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념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법령은 표와 같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적용되고 위험물 관련해서는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험물에 대한 정의도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서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물품으로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곳이 제3조는 위험물을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산화성 등의 물질로 관계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은 서로 구분이 되는 개념으로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별개의 부분도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별로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어더, 보세운송업체, 관세법인, 보세창고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어더입니다. 수입 화물 전반에 대하여 포어더가 핸들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어더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수입 통관 관련 서류를 최초로 입수하면서 화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먼저 수입자나
상대국에서 입수한 무역 서류를 검토하면서 품명 등의 유행 코드, IMDG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용기가 드럼 혹은 캔으로 기재된 경우, 품명란에 화학 성분으로 추정되는 명칭이 기재된 경우, FTA CU 서류에 HS가 28류 내지 38류 사이로 확인이 되면 화주 측의 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화학물질임이 확인이 된다면 화주 측에 성분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로 확인이 될 경우 관세사에게 세관장 확인 대상임을 안내하시고 허가받은 보세 운송 차량을 통해 허가 보세 창고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세 운송업체입니다. 보세 운송업체는 운송 전에 의뢰인에게 유해 화학물질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배차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허가 차량이란 교육을 이수하신 기사분이 차량에 방제 장비를 갖추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운송 담당자는 화물을 싣고 출발하기 전에 컨테이너 외관 등에 부착된 위험물 알림 스티커를 확인하여 위험물, 유해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관세법인과 관련 사항입니다. 서류 검토 부분은 포워드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로 확인이 될 경우 화주 측에 세관장 확인 대상임을 알리시고 환경부의 신고 혹은 허가 결과서를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보세 창고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허가 유무를 확인 후 무허가 창고라면 즉시 화물을 허가 창고로 이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보세 창고와 관련하여 수입 화물이 반입되기 전 창고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장치 예정 화물이 위험물인지 유해 화학물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으로부터 별다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화물이 도착한다면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물에 부착된 위험 표시 스티커 혹은 카스 번호 등을 확인하여 유해 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과정에서 무허가 유해 화학물질로 확인되면 즉시 의뢰인에게 통보하시고 허가 창고로 이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세 행정 관점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화학물질. 하지만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그 예방의 첫걸음은 정확한 물질 정보 공유와 허가업체를 통한 안전 절차 준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관문 관세청 국민의 건강을 위해